대한민국의 하늘에서 태어난 전투기 한 대가 지금 유럽의 심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 이 이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의지, 그리고 자존심이 응축된 상징이 되었습니다. 최근 폴란드 현지에서 이 보라매가 단순한 관심 대상이 아닌 실질적인 도입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유력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는 KF-21은 폴란드 공군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미국의 F-15X와 F-35A 사이의 공백을 완벽히 메울 수 있는 중간급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사 한 줄이 아닙니다. 유럽의 중심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미국과 유럽의 거대 방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와의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동유럽의 안보 지형은 완전히 뒤바뀌었고 폴란드는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닌 최전선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국의 공군력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 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F-16CD, F-35A, F-A50PL이라는 세 가지 축이 존재합니다. 폴란드는 이미 F-35A 32대 도입 계약을 체결했고 F-A50PL 48대 도입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폴란드 내부에서는 여전히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정도로는 러시아의 공군을 억제하기엔 부족하다. 그 말은 곧 새로운 전력이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바로 그때 등장한 것이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폴란드 공군사령관 이르네우스 노박 장군은 직접 한국을 찾아와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KF-21 시제기에 직접 탑승했고 그 장면은 폴란드 현지 뉴스에서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FA50PL의 점검이었지만 노박 장군은 보라매의 완성도를 확인한 후 한국은 단순한 생산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폴란드 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폴란드의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유럽을 뛰어넘었다며 KF-21을 실질적인 차세대 전투기 후보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대선 이후 폴란드 정권이 친유럽 노선으로 기울면서 잠시 한국산 무기 도입 논의는 줄어들었습니다. 유럽 내에서 진행 중인 FCAS, GCAP 같은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박 장군의 방문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보라매의 시제기를 직접 본 그는 유럽 언론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4.5 세대기가 아니다. 유럽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균형 전력이다. 이 한마디는 폴란드뿐 아니라 주변국까지도 흔들어 놓았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의 국방 지출이 GDP 대비 3%를 초과했다며 재정적자 기준에 따라 경고를 내렸습니다. 즉, 무한정 군비를 늘릴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약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한된 예산 안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국산 무기는 최적의 해답이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비용의 F-35를 추가로 늘리는 대신 운용 효율이 높고 유지비가 낮은 KF-21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한국산 무기를 통해 그 신뢰를 입증받았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전투기 모두가 폴란드군의 작전 현장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가 KF-21까지 손에 넣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군사주권을 강화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매는 유럽이 미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다. 이 말은 상징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럽의 하늘에 처음으로 한국산 전투기가 날아오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싼 미국산 기체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이고 검증된 한국산 전투기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이 이미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폴란드 공군 내부의 분위기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미국산 전투기만이 유일한 선택지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한국산 전투기의 실용성과 성능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디펜스24는 최근 기사에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KF-21은 단순히 비용이 저렴한 대안이 아니다. 폴란드가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전략적 자율성의 상징이다. 이 한 문장은 폴란드 내 군사 전략가들의 시각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독자적 공군력 확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보라매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은 총 132대 규모의 전투기 전력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
러시아 공군의 압도적인 전력에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작전 지속 능력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전면전 시 공중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중간급 전력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이런 이유로 폴란드는 FA-50PL 이후 새로운 기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그 자리를 노리는 후보가 바로 KF-21입니다. 미국은 F-15X를, 유럽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제안했지만 폴란드 언론은 이제 더 이상 비싼 이름값에 속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되고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폴란드의 재정 문제가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재정 적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폴란드는 국방비를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정적 제약이 한국산 무기체계의 경쟁력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폴란드 전문가들은 고비용 F-16 업그레이드나 F-35 유지비 대신 KF-21 도입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F-16CD 업그레이드 비용이 73억 달러, 약 10조 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론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이 돈이면 KF-21 전투기 100대를 구매할 수 있다며 미국의 과도한 가격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논리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실제로 FA-50PL 도입을 통해 한국산 무기의 운용 효율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빠른 부품 공급, 저렴한 유지비, 나토 체계와의 완벽한 호환성은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런 성공 경험이 KF-21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 공군의 논의는 단순히 도입 여부를 넘어 얼마나 빨리 도입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내부에서는 새로운 전략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하이로 믹스, 즉 고성능 자산과 실전형 전력을 조합하는 균형 운용 전략입니다. F-35A가 전략적 억지력의 상징이라면 FA-50PL과 KF-21은 실질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주력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대체 관계가 아니라 전력체계 전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현실적 해법입니다. 폴란드의 한 공군 관계자는 우리는 더 이상 F-35만 바라보지 않는다. 실전에서 날아다니는 전투기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군사적 실용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온라인 여론 역시 빠르게 변했습니다. 폴란드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지옥 같은 업그레이드 비용보다 새 전투기를 사는 게 낫다. KF-21 30대면 우리 하늘은 지킬 수 있다는 댓글이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국방 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제약과 안보 위협이라는 두 축이 맞물리며 폴란드는 지금 전례 없는 전력 전환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펜스24는 이런 흐름을 두고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폴란드가 미국과 유럽의 전통적 무기 공급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균형점을 찾고 있다면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폴란드는 한국의 무기 체계를 단순한 구매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이전, 현지 조립, 산업협력 등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면서 KF-21 도입은 더 이상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변화는 단순한 전투기 선택을 넘어선 전략적 전환입니다. 미국의 고가 정책과 유럽의 느린 기술 개발 속도에 지친 폴란드가 이제 한국의 빠르고 실용적인 모델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람에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효율과 신뢰, 그리고 자율의 상징으로 유럽의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그 길을 선택한다면 이는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유럽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폴란드의 결정이 세계 군사 시장에 미칠 파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KF-21 보라매의 등장은 단순히 한국과 폴란드 간의 무기 거래를 넘어 국제 방산 구도의 흐름을 바꾸는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 언론들은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수출국이 아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이 구축한 새로운 방산 생태계의 정점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한국은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함정, 잠수함에 이어 이제 하늘의 전투기까지 완전한 무기 국산화 라인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디펜스24의 보도에 따르면 폴란드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논의는 KF-21을 정식 후보로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미 2026년까지 전력 현대화를 마무리한다는 국가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 중심의 균형 전력 확보가 있습니다. 즉, 값비싼 첨단 무기만이 아니라 유지비와 실전성을 고려한 전력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경험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한국은 실전적이고
효율적인 무기를 꾸준히 개발해왔고 그 결과물들이 지금 유럽 시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폴란드 내 여론이 바뀐 결정적 계기는 바로 비용이 현실화였습니다. 미국이 제시한 F-16 바이퍼 업그레이드 견적은 73억 달러, 한화 약 10조 원. 폴란드 언론은 즉시 비교했습니다. 그 돈이면 KF-21 100대를 살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산 무기의 과도한 비용 구조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반면 KF-21은 F-35보다 낮은 유지비, 빠른 정비 주기, 그리고 높은 무장 호환성으로 가성비라는 새로운 무기 시장의 언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단어는 한국 방산의 최대 무기이자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KF-21은 단순한 중간급 전투기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는 스텔스 설계 요소를 적용해 5세대기에 준하는 탐지 회피 능력을 갖추었고 전자전 능력과 항전 장비 역시 국산화율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싸고 좋은 전투기가 아니라 기술적 자립을 이룬 국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완성도라는 의미입니다. 폴란드의 전문가들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KF-21은 우리가 독립적인 작전 능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적합한 플랫폼이다. 다시 말해 KF-21은 단순히 새로운 전투기가 아니라 폴란드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미래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정치권에서도 한국과의 협력은 이제 하나의 외교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방 현대화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산업 협력을 포함한 동반 성장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과거 단순 구매국에서 이제는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하면서 이미 현지 생산 체계와 기술 이전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 성공 경험은 KF-21 협력에도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가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KF-21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의 국방 전문가 마르친 비에르친스키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고객이 아니라 지금은 공급자이자 협력자다. KF-21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관계의 상징이다. 이 발언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유럽의 시각 변화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무기 수출의 중심이 미국과 유럽이었다면 이제는 아시아의 기술 강국 한국이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폴란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나라가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한국과 직접 협력할 수 있다. KF-21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한 군사장비의 수출이 아니라 새로운 안보 독립의 시작입니다. 이제 폴란드는 가성비라는 단어를 넘어 서전략적 실용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F-21을 선택한다면 이는 유럽 방산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기술이 서유럽 중심의 구조를 흔드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탄생한 보람에는 이제 폴란드의 푸른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KF-21 보람의 이야기는 폴란드의 문제를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슈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가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계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군사분석기관들은 KF-21의 빠른 개발 속도와 안정적인 시제기 성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항공기 엔진을 수입에 의존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AI 조종 시스템, 스텔스 설계, 고성능 터보팬 엔진까지 자체 개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국가적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폴란드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의 협력 구도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가 바로 유무인 복합운용, 즉 AI와 인간 조종사의 협업 체계입니다. 지난해 KAI는 미국의 쉴드 AI와 협력해 하이브마인드 자율비행 소프트웨어를 도입했습니다. 이 기술은 F-16, MQM-178, X-6A와 같은 다양한 기체에 적용되어 이미 검증된 AI 비행 알고리즘입니다. 단 몇 달 만에 회전익 헬기까지 완전 자율비행을 성공시켰다는 점은 세계 항공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이 기술을 도입해 자국형 AI 파일럿을 조기 검증하고 실전 임무에 투입 가능한 자율 전투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쉴드 AI의 기술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전투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공중 기동 경로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즉 인간 조종사가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도 AI는 전술적 결정을 빠르게 내릴 수 있습니다. 하이는 이 기술을 활용해
KF-21과 무인 전투기의 연동 운용 체계를 구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완전 자율 편대 비행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항공방산 역사에서 전례 없는 시도입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미국 기술을 따라가던 한국이 이제는 자체 AI 기반 전투기를 실현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인기 전력화 사업 또한 빠르게 진전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주도하는 가오리X 프로젝트는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기체는 장거리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며 향후 KF-21과의 편대 운용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카이는 ADD와 함께 비닝 무인항공기 양산 계약을 체결해 2028년부터 우리 군에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무인기들은 단순한 정찰용이 아니라 공격형 자율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전장 환경에서 유무인 복합작전의 핵심 전력이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기술의 기반은 결국 엔진입니다. 과거 한국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수십 년간의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터보팬 엔진 개발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했습니다. 500파운드급 저바이패스 터보팬 엔진은 2025년 실물 공개를 앞두고 있으며 이미 실험 단계에서 안정적인 추력과 내구성을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1만 파운드급 상위 모델 개발도 병행 중이며 이는 향후 KF-21급 유인 전투기뿐 아니라 스텔스 무인 전투기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제항공 전문지 플라이트 글로벌은 한국은 이제 플랫폼, 소프트웨어, 엔진의 세 요소를 모두 자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개발이 어렵고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불과 20년 만에 이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수입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독립적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특히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빈 블레이드와 연소 코어는 한국의 첨단 합금 소재 기술로 완성되었습니다. 내열성과 진동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경량화를 이뤄내 실전에서 장시간 고출력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국산 엔진의 내구 수명은 2000시간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주요 무인 전투기 엔진과 견줄 만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연구진은 이미 차세대 8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에 착수했으며 2030년대에는 완전한 전투기급 엔진을 국산화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항공 엔진 분야에서 도추격자가 아니라 경쟁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수십 년에 걸쳐 세운 엔진 산업 체계를 불과 20년 만에 따라잡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 중심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개발자들의 집념이 있었습니다. KF-21의 엔진 소리에는 단순한 금속의 울림이 아니라 한국 기술자들의 땀과 꿈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은 이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균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처럼 자력으로 항공 엔진과 AI 전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산 자립이라는 국가적 목표가 현실로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과거 한국은 첨단 무기 체계를 만들 때마다 외국의 승인과 기술 이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부품 하나가 해외에서 늦게 들어오면 시험 일정이 몇 달씩 지연되었고 핵심 장비가 고장나면 수리조차 외국의 손을 빌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산화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이제 한국은 스스로 개발하고 생산하며 정비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 변화는 전쟁의 흐름을 바꿀 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실전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전투기 한 대가 아무리 뛰어나도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 점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엔진을 포함한 핵심 부품의 완전한 자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시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정비와 교체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곧 작전 지속성과 전력 가용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전투기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전쟁이 지속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이 체계를 완성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국산화를 넘어 국가 생존 전략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지상 전력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로 해양 전력에서는 잠수함과 구축함으로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공 전력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무인기와 AI 전투기 기술은 한국 방산의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만이 독점하던 영역에서 이제 한국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플라이트 글로벌, 디펜스 뉴스, 제인스 등 세계 유수의 방산 전문지들이
한 목소리로 한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기술 경쟁의 한 축이다. 스텔스 무인기 분야에서 한국의 진전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현재 실전 투입을 목표로 한 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이 이미 개발 완료 단계에 있으며 이는 단순히 시제품 수준이 아니라 실전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엔진 출력은 안정적으로 8,000파운드까지 확장 가능하며 스텔스 무인기 플랫폼과 완벽히 호환됩니다. 이 엔진은 단순한 기계 부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의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가오리 X2와 같은 국산 무인 전투기 프로젝트와의 연계 운용도 가시화되고 있어 한국형 유무인 복합 전력의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성과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일부 해외 분석가들은 F-35에 장착된 F-135 엔진이 애프터버너 사용 시 43,0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내는데 한국이 아직 1만 파운드급도 완성하지 못했다며 냉소적인 평가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절반만 본 평가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그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수십 년의 시행착오와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했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20여 년 만에 전투기 엔진을 독자 개발 단계로 끌어올린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에 과감히 도전했고 이제 그 결과를 세상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한때 해외 부품의 도착을 기다리며 밤을 새웠던 연구진은 이제 자신들의 손으로 설계하고 조립하며 실험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엔진으로 우리의 하늘을 지키자. 그 의지는 지금 KF-21 심장에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보람의 엔진이 가동될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추진력이 아니라 수많은 세대가 꿈꿔온 자립의 함성입니다. 이제 한국의 방사는 수입 대체 단계를 넘어서 세계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며 협력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의 무기는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비싸지 않으면서도 강력하고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입니다.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F-21 그리고 그 심장 속에서 뛰고 있는 국산 엔진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남의 기술을 바라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하늘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세계의 하늘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